삼교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5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금왕절인 신월에 병화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보는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일간의 성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은 화가 되죠. 병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죠. 따뜻한 온기는 목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열기라는 것은 수백도, 수천도, 수만도, 태양 온도 수만도까지 올라가죠. 그러한 덥다라고 보기도 없죠. 모든 만물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 기운, 화가 왕한 계절로 봤을 때는 화가 왕한 계절은 바로 여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병화, 정화가 여름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지지율은 4, 5, 미월이 바로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 화가 왕한 화왕 절이 되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색깔은 빨간 적색이 되는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라고 하죠.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봉황이 이렇게 화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목은 청룡, 금은 뭐라고 합니까? 백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사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백호죠. 나머지는 다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수가 관장하는 것은 현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마다 이렇게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 신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고, 오늘 화는 어떤 것? 예를 주관하는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신독이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하고 혼자 있을 때도 내 자신한테도 예를 갖춘다라고 하지만은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다? 나는 당신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미워하지 않고 존경한다 해서 불가에서는 합장을 하는 것이고, 또 각국의 나라마다 예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표현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아무리 인사를 한들 보이지 않죠. 멀소리만 들을 뿐이지.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얘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과 양,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음화가 있고요, 양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양화에 속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같은 화이다 하더라도 양화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음화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다르다. 양은 음보다 강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 같은 성향, 동적이고 조금 거칠고 투박한 성격이라고 하면, 음은 여자 같은 좀 약한 것 같지만 좀 아리따우면서 좀 섬세하고 약간 정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뜨겁고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음화는 상대적으로 양화보다는 좀 덜 뜨겁고 양화보다는 좀 덜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개념, 어떤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화는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화는 열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눈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간이 병화, 내일 공부하는 일간이 정화인 경우에는 열기가 아니라 빛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월지가 5월이다, 열지가 뭐 4화다라고 했을 때는 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간일 때는 항상 빛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화인 병화,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이죠. 그럼 선생님, 태양은 무조건 병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디 갔지나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것이지 절대적으로 태양만 병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겠죠.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 하나는 100촉광짜리 촛불이라고 하면 하나는 10촉광짜리 촛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촛불이라도 얘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음화인 정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음양의 개념은 어떻다? 절대적인, 태양은 무조건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등촉지화, 촛불 같은 건 당연히 무조건 정화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항상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두 가지가 있을 때 더 밝고 더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뜨겁고 덜 밝은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양화인 병화를 설명하고 음화인 정화를 설명할 때는 강학상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과 같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다. 등촉지화라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것 개념, 모닥불 같은 개념, 이런 걸로 또 볼 수가 있죠.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병화인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는 어떤 불, 인위적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로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해서 만든 거죠. 촛불은 연료가 필요하고 모닥불도 장작이 필요하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 불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이가 어디가 있냐면,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굳이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로서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경우는 신왕해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다. 왜냐, 스스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빛을 또는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없고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지만 그 빛을 또는 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서 빛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치용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필요한다. 화가 왕하면 수로서 억제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 스스로가 왕할 때는 임수로 쓰는데, 만약에 병화가 5월, 4월 등에 태어났거나 또는 병호일주라서 병화 자체가 지지로 화가 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열해지기 때문에 수는 그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반면 빛은 보강시켜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든 정화 일간이든 왕해지게 되면 일간 빛은 보강을 하는 것이고 주변의 뜨거운 열기는 식혀주어야지만, 병화는 돋보이게 되고 주변에 또 사는 동식물들은 너무 뜨거운 못 살죠. 그래서 그렇게 임수라고 하는 개념을 취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당연히 병화일간도 신약해질 수도 있겠고 정화일간도 신약해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 해야지만 화를 생할 수 있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죠. 을목 제가 설명할 때 뭐랬죠? 화초와 같다 그러죠. 풀 뜯어다가 불 피워봤자 어떻습니까? 오래 못하죠. 큰 나무를 베어다가 큰 장작으로 불을 지펴 그 불이 오래 가죠. 그래서 일간 정화가 신약했을 때 을목 쓰는 사람하고 병정화가 약한데 간목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겠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다 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화를 생할 때는 정편인을 떠나서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화는 빛과 열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이해하셔도 큰 소득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월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누차에 걸쳐 설명하지만은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한열과 왕쇠는 어떻다?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을 놓치고, 핵심은 그냥 간과 또는 그냥 모르고 맨날 뭘 봅니까? 신살, 공망, 삼재 등등등등 보다 보니 사주 핵심을 모르니 사주를 잘 10년, 20년을 하더라도 핵심을 놓쳐버렸으니 사주를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이 중요한데,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와 한열을 보는 가늠자와 같은 그런 것이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왕쇠와 한열을 갖다가 어떻게 중화시키느냐가 바로 핵심,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월령은 신월이 되겠고요. 월령 안에는 반드시 절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월지는 반드시 없는 게 없습니다. 자월도 절기가 있고요. 축월도 절기가 있고, 12달 모두 절기가 두 가지씩 있어서 24절기라고 하죠. 24절기. 신월이라고 하는 때 안에는 절기가 입추와 뭐가 있습니까? 입추와 처서가 있죠. 입추와 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서도 나름대로 이제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명리학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나 입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월로 넘어온다,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계절 자체가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입추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신유술, 서방이 되면서 가을이 되죠. 가을. 그 다음에 신월은 초추라고도 하고요. 유월은 중추라고도 하고, 술월은 모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숙사기가 강한 금왕절이다. 그래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 술월은 금의 이제 쇠지가 되지만은, 신월은 실질적으로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요건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만은, 술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금국을 이루면 역시나 금이 왕해지는 것.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술월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이 왕하면, 금은 목을 극하죠. 금극목.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유월에 수는 세력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신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되고요. 유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고, 술월은 화는 묘지지만은 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화토의 병사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화토가 세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뭐다? 병화일간. 병화가 4월, 5월, 미월에 임관, 제왕, 쇠지, 사후 미월에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면, 입추가 지나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 병화 자체가 이제 병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병화 자체가 이제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병화의 기운이 아직은 완전히 서산 너머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병화는 빛이 남아있으면 일단 병화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월의 병화가 약한데 임수 투출하면 이 7살 임수가 병화를 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병화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어야 된다.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로 뭐야?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가 지지에서 통근하기 위해서는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야 된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장생처가 되고 인중간목이 생주를 하면서 인중병화의 병화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이고, 사는 병화의 여기가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오는 병화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반드시 어디에 인사오 등에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에 이렇게 병화가 약한데 오를 받다 병호일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만 갖고도 병화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신월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데, 그래도 병화 자체가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간목 한 점 정도로 있어서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면 임수가 목을 생하고 목에 다시 병화를 생주해주는 순환 구조가 돼서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신월의 병화는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원령 자체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수가 투출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서 병화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 힘을 얻어야지만 능히 재성이잖아요. 제사를 감당할 수 있다. 병화가 세력만 얻게 되면 신월의 병화 임수를 얻으면 재성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큰 명예가 되는 것이다. 제사이 나한테 큰 도움과 부귀를 갖다 주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제살 태왕이 되게 되면 이거는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서 망하고 명예는 실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반드시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금이 되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이 금을 극하는 관계, 일간인 병화가 월지 있는 금을 월령을 극하는 관계, 화극금의 관계죠. 나를 극하면 극아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면 아극자라고 하고, 극아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관성이 되지만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오늘처럼 양대양이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양화인 병화가 양금인 신금을 봐서 편제 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 신월은 금이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화는 병지, 화토는 병지가 되죠.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구조, 다른 말로 재다신 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신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일간 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얻는 것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으로 보게 되면 신월이지만 하루를 놓고 보면 신시가 되는 것인데, 신시가 되면 아직 태양이 서산으로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서산에서 약간 서쪽 산에 약간 태양이 기울까 말까 이런 상태에서 태양이 보이고 있거든요. 빛이 아직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월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병화를 갖다가 보강,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겠고, 임수가 만약에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제격이라기보다는 편관격의 제살이 태양한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가 수보양광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반드시 기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이렇게 관을 쓸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살태왕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일간 병화가 큰 해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월간 보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지장간 본기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편제격의 재다 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임수가 투출해서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살이 너무 태양에서 일간 약한 병화가 제살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다 반드시 인사오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 보게 되면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정관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이 정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격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편제격의 관이 있으니까 재관이 왕한 사주, 재간격, 뭐 만든 말이지만 재간격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살이 있으면 제살 태왕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재간격의 일간 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병진 일주가 되죠. 병진. 이 진토 또한 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생하는 관계가 되고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월의 병화가 약한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약한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토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재성도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도 뺏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수를 생해서 정관인 개수가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정관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 오히려 나한테 해를 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 관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면 그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연지를 보게 되면 정인인 묘목을 받지만, 여러분들도 정인과 편인을 구분해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병화 입장에서는 이 정인이 좋지 못하면 이 묘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승목이라고 했죠. 작은 잡풀 같은 잡초 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인이라 하더라도 병화, 정화, 화를 생할 때는 묘목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지로는 임목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천간으로는 간목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관, 편관, 그리고 식신상관, 정제, 편제, 그 다음에 정인, 편인 이런 걸 나눠서 정자 붙으면 좋다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묘목 정인이라 하더라도 병화를 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너무 일간이 약해가지고 식신도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비를 얻어서 일간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인비를 얻지 못했다, 대운이라도, 제가 말하는 대운입니다. 세운이 아니고 대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금왕절인 신월에 일지 자수 진토 있죠. 시지에 자수 있죠. 뭐죠? 완전한 신자진 삼합을 형성하죠. 신자진은 뭐가 됩니까? 신자진은 합쳐서 수국이 되는 것이니, 금왕절인 신월에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면 역시나 이거는 뭐 임수가 아니니까 제관이라고 보죠. 이거는 어차피 제살태왕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 연지에 있는 묘목한을 가지고 이 많은 토금수를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무토가 개수를 제할 것 같지만 금이 왕한 계절에 토는 토생금 금생수에서 결국은 관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 정관도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하게 되죠. 묘목 하나 가지고 이 왕한 식재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자시가 아니라 무술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진술충이 돼서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고, 병화 입장에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져 회기 무광. 자, 신월의 병화는 약합니다. 빛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쉽게 회광이 되겠죠. 쉽게 빛이 강할 때는 회광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신월, 6월, 특히나 술월, 해자, 축월 이런 경우에는 토가 조금만 있어도 금방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다. 이 묘목 가지고 병화를 생각하고 묘목 가지고 토를 제해야 되는데 그럴 공력이 없겠다.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가면 좋으냐?
약해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목화운으로 가도 결코 좋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시는 어느 운으로 가도 좋지 못한 겁니다. 금수운으로 가도 안 되고요. 그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무자시, 무술시는 무자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무자시는 그래도 목화운이 괜찮은데 무술시는 어느 운으로 가도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 날은 절대 무술시는 태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묘목하고 이걸 정편인 혼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부 지지하게 안 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정편인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인묘진 방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방합도 아니고요. 신월에 어떻게 인묘진 방합이 성립이 됩니까? 그냥 단지 병화가 약한데 인을 봐서 병화가 인에 통근하고 인중 감목의 생주를 얻는다 정도,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금순으로 갔을 때는 역시나 너무 한습해지고 재살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인목 하나 가지고 병화가 먹고 살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고,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신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편관격, 칠살격일까요? 아니면 제격일까요? 당연히 이거를 갖다가 편관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기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기가 중기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제격의 제살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할 수 있죠. 진토 두 개는 경금까지 생각하게 되니 병화가 완전히 이걸 또 사람들이 또 관살혼자, 관살혼잡이라고 구조로 보니까 평관, 정관이 있으니까 관살혼잡 보이죠? 그러니까 관살혼잡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제살태양입니다. 제살태양, 제살태왕이 되게 되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죠. 제살이 너무 왕해서 정관, 평관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사시가 되게 되면 다행스럽게 이제 사회에 뿔을 뒀죠. 정관이 투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수 하나가 투출되는 것이 좀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시나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아마 계사시나 갑오시 정도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화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자, 무술, 예를 들면 병시는 병화가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낫긴 한데 기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금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한 병화가 많은 재관을 감당할 수가 없겠고, 갑오시도 여명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자로 태어날 때는 갑오시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것이 남자로 태어날 땐 갑오시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이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양인의 뿌리를 뒀죠. 갑목이 병화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능히 재관을 운을 만났더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자로 태어난다, 제가 볼 땐 계사 갑오시 둘 중에 하나, 좀 씩씩한 아이를 낳고 싶다. 갑오시 조금은 여성스럽고 그래도 조금 여성스러우면서 자기 주관 있는 아이로 태어나고 싶다라면 계사시. 근데 저는 일간을 왕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손녀 태어난다면 저는 갑오시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금을 얻었고요. 병화 비교, 어떤 분들 병존이라고 해서 태양 두 개가 있으면 안 좋다라고 보지만, 이건 금순으로 갈 때는 이 병화는 도움이 됩니다. 단 목화운으로 갈 때는 이건 썩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병신시가 됐을 때는 여자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 자체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일간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와야 되고, 만약에 생시에서도 일간을 도와줄 수 없는 글자가 왔을 때는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생시는 무술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